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한 린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네. 소설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네. 전체 내용은 뭐냐면 교감 선생님 이야기죠. 네. 교감 선생님 이름이 필립이었던가요? 이 교감 네. 선생님이 이 무사히 그냥 학교를 다 이렇게 그 정년퇴직을 하면 좋은데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때 학생이 한 명 이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내뱉었던 말이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선생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학생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사태를 어쨌든 이미 죽은 학생은 안타깝지만은 죽은 학생 또 죽은 학생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또 다른 학생한테 또 많은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선생님 자기 입장보다는 학생을 위하는 입장으로 해주는 게 우리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이 선생님은 그때 왜 하필이면 이 말 자체가 이제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자기가 좀 명예로운 그런 퇴직을 못하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거라서 본인도 되게 많이 후회를 해요. 이 이야기 네. 속에서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그것이 원인인 줄 몰랐지만은 잠을 잘 못 자고 마음이 불편하고 했던 게 이제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미래의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그런 좋은 약이 개발되었죠. 여기서는 좋다기보다는 이제 꿈속에서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는, 사실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기억 속에 그런 과거로 가서 그 옛날의 체험을 다시 생생하게 할 수 있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과거가 아니라 그냥 자기 기억 속의 어떤 장면들일 뿐인, 근데 너무나 생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기억 속에 새로운 어떤 새로운 기억들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좀 이런 이야기가 약간 좀 허구적인 게 많이 있지만 또 좀 살펴볼 거는 있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어떤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실제 가능한지 안 할지를 떠나서 저희가 좀 살펴볼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소설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그런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미련, 집착 이런 게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걸 보면서 읽어보면은 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소설을 고르게 됐고요. 네. 처음 볼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페이지로 되어 있는 건데 네. 조금 한번 봅시다. 그럼 5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이 필립이 학교에서 아까 말한 그런 일이 있고, 네. 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좀 읽어볼게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나서 필립은 매일매일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거기서 4줄 더 내려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면 제일 좋을 터였지만 아무래도 시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가장 타당한 원인은 장례식일 수밖에 없는데 필립은 그게 영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립이 왜인지는 모르지만 장례식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잠이 설치고, 네.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좀 선생님답지 않게 처리해냈다고 한데 자기의 어떤 그 죄의식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잠을 설치기 시작한 것, 그 다음에 꿈에 악몽을 꾸었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건 다 이제 신체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마음도 뭔가 불편해. 이거는 감정적인 이상이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을 설명해주는 생각은 아직은 드러나진 않은 거예요. 점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그런 신체 반응, 악몽과 불편한 마음,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생각이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뭔가 내가 힘들어하는 무슨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성찰하는데 꼭 생각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신체 반응을 보면 뭔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뭔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무의식을 성찰하는데 신체 증상, 신체 반응과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감정, 요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필립은 마침내 불면증의 유일하고도 유력한 원인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 사건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그럴 리 없어. 뭐 그 일이 그렇겠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빼고는 다른 일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일이 내가 지금 뚜렷하게 의식은 안 되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 그러니까 이게 인정의 마음이죠. 일단은 인정을 해야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일단은 인정을 해야 저희 마음병 치료할 때도 일단 자기 상태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있은 뒤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거기서 6줄 정도 더 내려오면 일에 열정적으로 빠지자 필립이 악몽을 꾸는 빈도는 다행히 낮아졌다. 아주 가끔 다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생기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음날에 학생들과 더 많이 지내면 당분간은 괜찮았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치료할 때, 관리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가벼워져요.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면은 가벼워져요. 마음이. 반대로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에 매몰되면은 심해집니다. 하지만 또한 비록 가벼워지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다른 거에 집중할 때는 가볍다가 또 집중할 게 없어지면 또 힘들어지고 그 힘들어진 게 같은 정도라면 치료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기분 전환은 된단 말이죠. 어쨌든 저희가 치료할 때 마음을 관리할 때 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몰입할 수 있으면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할 수 있으면 훨씬 증상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불편한 생각에 빠지면 당연히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에 빠져가지고 불편할 때 제일 권해드리는 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보통 권해드리죠. 좀 고된 운동 이런 게 도움은 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런 컨디션이 몸이 좋을 때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연습이 되면 참 좋죠. 몸이 좋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때 이런 연습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시련의 시기가 왔을 때 넘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병이 와 있으면은 뭐 신체적으로 고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은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가벼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냥 가장 뭐 첫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현재 생활하는데 그게 불편한 것은 맞죠. 그래서 그 전에도 저 한의원 다닐 때 뭐 그랬지만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비록 배경에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가능한 한 집중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죠. 매사에 그게 이제 꼭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활할 때도 지금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화상으로 이렇게 상담할 때는 잠시 여기에 좀 몰입은 되잖아요. 다른 배경의 생각들은 좀 줄어들지 않나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뭔가- 만큼은 네, 그죠? 안 좋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이제 영화 볼 때 좋아하는 영화 볼 때 완전히 몰입되는 이런 몰입은 아니지만 몰입감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안 좋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주의할 게 근데 이제 좀 아픈 상태에서 이 치료를 위해서 실천해 나가는 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완벽하길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집중을 연습한다. 근데 100% 완벽한 집중력은 안 나오거든요. 네,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의 집중력으로 5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의 집중력밖에 내가 유지를 못했다 그러면 최대치가 100이라고 하고 아주 완전한 몰입이 100이라 그러고 내가 했던 건 전에 1밖에 안 됐다. 근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막 한다고 갑자기 뭐 99나 98의 집중력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전에 1만큼 했다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한 이 정도 집중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네, 남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자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돼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고 항상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겠다 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좀 완벽한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게 안 되면 많이 좌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죠. 스스로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자세죠. 왜냐하면 집중력이 1밖에 안 됐던 사람이 뭐 한 번 딱 마음 먹었다고 집중력이 갑자기 100이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어제보다 잘하면 만족하는 게 맞고 만족은 하되 내가 가야 될 길은 있으니까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보다 내가 오늘 조금 어제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 그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면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꾸 왜 다른 사람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가기가 쉽거든요. 아니, 그게 사실은 그게 스스로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죠. 왜냐면 이미 나는 내가 뭐 알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안 좋은 습관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남과 비교를 하면은 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아, 남과 비교하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를 비교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좋습니다.